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자원관리 능력 중에서 가중치 관련된 문제는 좀 많이 제가 풀어보기도 했고, 또 많이 질문 주시고 있는 유형인데요. 이번 문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 또한 또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좀 쉽게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문제 또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읽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자들의 면접 평가 점수와 심사위원별 가중치에 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문제는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딱 펼쳤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바로 가중치 문제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냥 바로 딱 밑으로 내려서 표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니 이거는 점수고, 그쵸? A, B, C, D, E에 대한 점수이고 밑에는 가중치구나. 가나다라 심사위원별 가중치 이렇게 다르게 생기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심사위원이 가장 선호하는 면접자는 누구인가? 질문의 뜻은 이해를 하시겠죠? 심사위원이 선호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다른 가중치는 다 제외하고, 이 맨 밑에 있는 가중치를 봤을 때, 누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냐, 이거를 묻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말을 보면 0.3, 0.3, 0.1, 0.3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그 비중이 높은 걸 보려면은 똑같기 때문에 1, 2, 4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1, 2, 4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1, 2, 4를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90, 70, 100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평균을 구하셔도 좋고 합을 구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이 세 가지 능력치 중에서 높은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90, 70, 100, 90, 90, 90. 그럼 이게 더 높죠? 더하기 하면은 10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999가 지금 제일 높고, 699, 이거는 6이 있으니까 이미 탈락이고, 6, 9, 10, 이것도 탈락. 7, 9, 10, 이것도 높긴 한데, 이것도 안 되고. 99. 제가 뒤에 0을 떼고 그냥 간단하게 읽었지만은, 이 1, 2, 4, 요 내용만 쭉 봤을 때 보면은, 9, 7, 10, 999, 6, 9, 10, 7, 9, 10, 9, 19. 그럼 얘가 제일 높잖아요. 이 세 가지 능력만 봤을 때. 그래서 이 능력 가중치가 낮은 요거는 무시를 하시더라도 바로 높은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개만 해도 벌써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3의 점수가 어떻게 되든지 이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능력치를 보면은 2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D 지원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심사위원 누군가? 이건 반대로 푸는 문제인데요. D 지원자 하면은 일단 요것만 보시면 되고 7, 9, 8, 10이 있는데 능력치 중에서 그러니까 D 지원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높은 점수에 가중치를 많이 둔 심사위원을 찾아야겠죠. 여기서는 쭉 보면 얘가 제일 높네요. 그런데 얘만 보시면 안 되는 게 혹시 모르잖아요. 0.1 차이가 나는데 다른 능력치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로 보는데 여기서 능력 2가 90이니까 능력 2까지 1, 2등을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냐 심사위원이 보면은 이 두 개의 합은 0.6입니다. 이거는 0.5, 0.5, 0.4, 0.6 그러면은 수능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언어 영역하고 수리 능력인가요? 언어하고 수리를 잘한다 라고 하면은 언어 수리의 비중이 높은 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D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능력 2와 능력 4를 가장 높게 가중치를 해주는 심사위원을 고르는 문제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0.6, 0.5, 0.5, 0.4, 0.6이기 때문에 아니면 위원이
나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보면은 내가 더 많이 받은 점수의 능력치가 많기 때문에 딱 봐도 정답은 1번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가지만 봐도 0.6으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 내가 100점을 맞은 과목에 그 가중치를 더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심사위원회라고 쉽게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문제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헷갈리신다 하면은 세 번째까지 넘어가셔도 돼요.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 얘는 0.2, 얘는 0.1. 그럼 여기서 바로 체크.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갈게요. 세 번째 문제야말로 우리가 좀 흔히 보는 유형이죠. 이 밑에 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점수가 있고 이렇게 가중치를 할 때 합격자는 누구인가, 우수한 지원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가중치를 볼게요.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뭐 첫 번째 뭐 0.1씩 주고받고 그쵸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짝짓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능력치, 그러니까 가장 가중치가 큰, 비중이 큰 항목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을 선택해서 그거를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숫자를 보아하니 0.4, 0.2, 0.2, 0.1을 보아하니 주고받고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짝짓기로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능력 1, 가장 많은 능력 1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우수한 지원자에 근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능력 1을 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냥 90, 90, 90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명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1을 통해서는 C와 D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남는데 요거는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마심사위원이 선호하는 면접자는 누구인가를 알아봤을 때처럼 이 능력 2, 3, 4의 비중은 같기 때문에 이 세 명의 합이라든지 혹은 평균 아무거나 내가 계산하기 쉬운 것을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랑 A, B 이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럼 제끼고 보겠습니다. 7, 8, 10, 9, 7, 9 어느 게 더 큰가요? 둘이 똑같죠? 비중이 똑같다는 가정이 아니라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70, 80, 100의 평균이나 합이랑 90, 70, 90의 평균이나 합이랑 똑같은 상태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 1, 2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보고 이걸로 찍으셔도 되는데 딱 보시면은 7, 8, 10, 7, 9, 10 이게 더 크죠. 10점이 더 많잖아요. 합으로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5번이 정답이란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서 이렇고 만약에 시험 중에 이 문제를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 중에 이 문제를 봤으면은 능력 1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능력 1 중에서 능력 1에서 떨어지는 거는 제끼셔야 돼요. 근데 능력 1이 떨어지지만 다른 거에서 월등하게 높아서 이걸 역전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2배나 차이 나요. 2배가 차이 난다는 건 뭐냐면 능력 1에서 50점을 받고 능력 2에서 100점을 받아야 얘를 만회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범위라는 게 50점도 없을 뿐더러 딱 눈으로만 봐도 50점, 100점 2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얘가 2배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얘가 180점이 되지 않는 이상 2배가 안 될 테니까. 혹은 뭐 얘도 120점이 돼야지 60을 넘으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게 좀 눈에 쉽게 보이니까 그냥 바로 0.4 제일 큰 거 아닌 걸 제끼고 그럼 3개 똑같으니까 A, B, 2만 체크를 하는데 0.2, 0.2, 0.2 똑같기 때문에 7, 8, 10, 9, 7, 9, 10, 7, 9 이게 제일 크네? 그럼 2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가중치 관련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봤는데 한 번 더 쭉 이렇게 보시고 요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요 표가 좀 이번엔 좀 새로운 유형 표가 두 개가 나온 건 또 새로운 문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1, 2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좀 쉽게 좀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 표가 없다는 가정하에 요 면접 점수와 이 가중치를 통해서 합격하는 지원자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익숙한 유형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가중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가중치 문제는 계속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보셨으면은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문제 있으시면 계속 보내주시고 저도 또 계속 공부하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